네,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코스피 기준은 아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요 3% 이상 급락하면서 530선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개장하면서 급락했고 이 같은 삼성전자의 급락이 IT주 부품주가 쏠려있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의 급락을 이끌었고요. 삼성전자 낙폭이 좀 주는가 했었는데 이 IT 부품주가 급락하니까 다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낙폭을 키우는, 삼성전자가 IT 부품의 하락을 이끌고 이들의 하락이 다시 삼성전자의 낙폭 축소를 또한 막는 이런 어떤 악순환고리가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T주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IT주가 다 그렇냐고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어땠길래,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혹시 IT주를 오늘 발목 잡게 하진 않았을까? 일단 관련된 뉴스를 빠짐없이 모두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하루 쉬었죠. 하루 쉬는 날에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요, 간밤에 올랐습니다. 사흘 만에 오른 것인데, 그것도 막판에 반등을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겨우 올라서 다우는 15,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쉬는 동안 다우가 15,000을 붕괴시키기도 했었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다우가 이렇게 15,000선을 붕괴시켰던 것이 우리가 쉬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 만에 반등시켰는데, 분봉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또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뉴욕은 사흘 만에 반등했지만 유럽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 영국도 1.3%, 독일도 1.2%가량 3대 주요국 증시 모두 1% 이상씩 빠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같은 하락은요, 앞서서 연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서 유럽 증시는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추가로 반등을 못하고 2거래일 연속 제법 많이 밀린 셈이 됐는데, 일단 간밤에 유럽 쪽에 있었던 뉴스를 먼저 좀 보면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드라기 총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상 원래 유로존은요, 올 하반기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올해 한 연말쯤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번에 추가 부양 카드 쓰지 않고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10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이미 부양책을 썼었죠. 물론 어떤 은행들이 예금을 또한 맡길 때 마이너스 금리, 오히려 우리가 보관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 같은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가능성일 뿐, 어떤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또한 활성화시켜주는 ABS 매입 등의 카드도 이번에는 여전히 가능성으로만 남아있고 이번에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은 아닌데요. 사실상 관건은 미국의 지표입니다. 그것도 고용 지표요. 우리가 쉬는 동안 먼저 나왔던 지표, 그리고 간밤에 나온 것도 지표였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먼저 챙기고 오늘 밤에 나올 진짜 고용보고서 지표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쭈루룩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밤의 거는 마지막에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좀 정리를 예상치를 통해 해보겠고요. 두 가지 나온 고용 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밤에 나왔던 지표인데 이전 주보다 이제 실업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주간 단위로 알아보고 있는데 11,000건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줄었으니까 좀 좋은 거죠. 예상치보단 약간 늘어난 편이긴 하지만 예상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시장은 괜찮게 이를 받아들였고요. 때문에 간밤에 뉴욕이 마지막에 반등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열렸잖아요. 그때 나온 고용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ADP라는 기관에서 집계한 정부 쪽에서 고용한 사람들 말고요. 이 민간 부문의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한번 봤는데 예상치는 한 16만 명 이상 이렇게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13만 5천 명 정도만 증가하면서 15만 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이렇게 집에서 TV 켜보니까 CNN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용 잘 못 알아들었지만 들어보니까 15만 명 정도 민간 고용이 증가하지 못했다면서 아주 크게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고용 지표는 별로 좋지 못했고 또 하나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고용지표 속에 오늘 밤 고용지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 재밌는 부분은요.
자, 다우존스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쉬는 동안 다우가 한번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마디 지수였던 15,000을 깨는 날, 이날 바로 ADP 민간 고용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상하죠. 예, 여러분들 정말 눈치가 빠르시군요. 최근에 지표가 좋지 못하면 뉴욕 증시에서는 QE, 즉 양적 완화가 지속될 거라면서 올랐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다우가 우리가 쉬는 동안 15,000선을 종가상 깬 날, 그날은 민간 고용 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양적 완화 지지 기대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채로 빠지면서 다우가 아주 중요한 마디 지수까지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날 S&P 500도 1,600을 위태롭게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일단은 지키고 겨우겨우 전날 반등을 했다 이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환시장입니다. 지표가 안 좋으니까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간밤에 일단 달러 유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달러군요. 달러 유로 차트. 달러 유로 차트를 열어야 되는군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함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일단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은 달러 유로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유로화가 급등했다는 것이죠. 일단 20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유로화의 급등을 일으켰고요. 또 한 가지 엔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면요. 96엔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뉴욕 FX 시장에서는요.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이게 장중에 95엔대까지 한 달 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만큼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고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것이죠. 엔달러가 이렇게 103엔대에서 쭉 내려오니까 이제 엔화가 조금은 강세로 돌 건가 봐. 추가적으로 엔화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면서 엔저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곧바로 반대 매매하는 숏 커버에 들어간 영향이 큽니다. 어쨌거나 관련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잠시 후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달러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다라는 흐름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 니케이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니케이가 또 반등을 못했는데 오늘은요. 예,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니케이는요, 지금 12,700 정도, 마이너스 1.4% 정도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 한때 12,700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쉬는 동안, 쉬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현충일 전날 일본은요, 올 들어 세 번째 낙폭을 보였습니다. 차트 보시죠. 15,900라인, 거의 16,000라인에서 이렇게까지 밀렸습니다. 5월의 상승분을 이미 다 반납했고요. 이제 4월의 어떤 상승분까지 긁어 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줄 아십니까? 20%요. 16,000라인에서 빼기 한 3,200포인트 정도 하면은 지금 12,800, 700 정도 나오죠. 그 정도까지 빠르게 5월 중하순부터 밀렸다는 얘기만 되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낙폭 여기서 있었고 두 번째 낙폭 5% 정도 빠진 것이 5월 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낙폭이 우리 쉬기 바로 직전 6월 5일 4% 가까이 또한 추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낙폭이 1, 2, 3 크게 3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등이 별로 안 나오죠. 더 중요한 코스피입니다. 오늘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보다는 물론 초점은 코스닥에 있습니다만 코스피도 참 어지간히 빠집니다. 왜냐? 우리가 쉬기 바로 직전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30포인트를 내줬었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반등은 없이 오늘 추가적으로 26.8포인트니까 우리가 쉬기 전, 그러니까 전 거래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만큼 오늘 한 번 더 빠지고 있죠. 코스피가 1930선입니다. 우와, 5월 말에는 2000이었는데 가까스로 2000 됐다가 1930까지 왔는데 며칠 안 걸렸습니다. 오늘 26.8포인트 빠지는데 낙폭 보십시오. 이렇게 쭉 밀렸죠. 물론 시가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낙폭 이렇게 커졌던 이유 오늘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요. 4,800억 정도, 5천억 정도 잡히죠. 이 시각에 외국인들이든 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11시 반 정도 구간에 많이 팝니다, 많이 삽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1,000억 정도 순매수 매도 혹은 1,50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매수 매도에 대해서 규모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5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잡힌 거 있습니다. 사는 것 빼고 순수하게 파는 것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뭘 파냐고요? 삼성전자요. 잠시 후에 삼성전자 차트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코스닥입니다. 오늘 블랙 코스닥, 코스닥이 얼마나 빠진지 한번 보자고요. 3% 이상 빠지긴 했었는데 낙폭 조금 줄였군요. 다행입니다. 530선도 깨졌었는데 지금 530은 지키고 있습니다. 530선 딱 중반. 오늘까지 놀랍게도 럭키 세븐이지만 7거래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580, 거의 590 바라봤었는데 530선까지 내려오는데 역시 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부분은 오늘 낙폭을 조금 그래도 장중 저점보단 좁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봉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밀렸습니다. 오늘 550도 보여줬었는데 530으로 내려가면서 장중에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올라오면서 530은 지키고 있군요.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수급도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장중에 한번 상승 전환도 했었었는데 누가 하락 전환시켰냐?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기관이 파는 날수만큼 코스닥이 밀린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침에 외국인들 약간 사는 듯 했지만 기관 파니까 역시 같이 팝니다. 기관의 매도가 외국인들 매도까지 같이 불러오는 상황, 둘이 뭘 팔까요? IT 부품주를 팝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를 내리찍고 있고요. 때문에 기관도 외국인도 또한 중소형주인 IT 부품주를 집중적으로 차익실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사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어쨌거나 오늘 IT는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6원 정도요. 일단 1,110원이 지금 깨져 있죠. 자, 1,110원이 깨진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가 강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띠었고요. 엔저에 베팅했던 세력이 쇼커버에 들어가면서 엔화도 조금 강세, 달러화는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달러화 약세에 따라서 원달러는 오늘 하락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고요. 남북의 어떤 대화 물꼬가 많이 지금 틀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곧 만날 것 같잖아요. 오늘 북한 관련 리스크도 줄어든 것이 원달러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가 역시 달러와 향방을 쥐고 흔들 테고 원달러도 그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한테 4%가 넘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시가는 마이너스 3.5%였고요. 지금은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군요. 삼성전자 분봉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일중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47만 6만 원, 7만 정도 했었다가 좀 괜찮았었는데 이때는 낙폭을 줄이는 구간이었죠. 이미 이때가 마이너스 3% 갭 하락으로 출발했었고요. 낙폭이 좀 줄었다가 지금 이 시가를 채 지키지 못하고 훨씬 더 낙폭을 키우고 있죠. 4% 넘어가면서 오늘 하루만 6만 원이 주당 날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특별히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 와! 소리가 나겠네요. 자, IT 부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발 IT 부품제 투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주로서 한번 준비를 해봤었거든요. IT 부품주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약간씩 나눠봤습니다. 빠르게 분위기만 좀 보죠. 자, IT 부품주 가운데 모브에이스, 케이스 만드는 이쪽도 급락하고 있고요. 디지털 옵틱, 삼성전기, 이쪽 다 IT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좀 뒤죽박죽이 됐는데 제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쪽은요. 삼성전자가 지금 4% 정도 빠지는 상황 속에서 모비스도 같이 빠지면서 전차의 어떤 대장들이 일단은 하락세고요. 안 좋은 쪽이 에스텍스 오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역시 페노션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코스닥 쪽 일단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테라리소스 예당 같이 계속 이틀 연속 하한가 3일 연속인가요 이제 ELK, 파트론, ELK는 하한가까지 잠깐 들어갔었어요. 약간 풀렸지만 파트론, KH바텍, 다날, 네페스, 인탑스, 덕산 하이메탈 전부 다 뭡니까? 뭔가 약간 IT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덕산 하이메탈에 이어 SFA까지 주르륵 다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하락하는 원인 그리고 코스피가 밀리는 이유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코스닥 IT 부품주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했었고 얼마 전에 반도체 장비는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원익, IPS 등등 소개시켜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찾아보시면요. 원익, IPS 등 반도체 장비 쪽은 또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아서 그나마 지뢰밭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보죠. 최희순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아까 1시간 전에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점심 식사를 늦추시고 지금 좀 도와주고 계신 점 감사합니다. 자, 네. 삼성전자를 아까 저가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이 아마 지금 연결하게 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성장성 우려가 나와서 오늘 급락했다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지금 원인에서 급락하고 있는지 삼성전자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아직도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가면서 아직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오전에 급락한 이후에 일부 반동이 좀 나오다가 계속해서 지금 매물 출회가 지속되면서 일단은 한번 좀 매수하는 거를 좀 매수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스탑해보자. 다시 그래서 삼성전자 밀리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점은
일단은 시장 추정치로 지금 갤럭시 S4 판매가 연간 1억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까지 한 3천만 대까지 지금 시장 예상치가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온 상황인데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금 루머가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 중입니다. 일단은 뭐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대 판매 돌파까지 한 50일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갤럭시 S4가 지난 삼성전자에서 5월 23일 날 1000만 대 돌파했다고 발표했으니까 그 출시한 게 그 전달 4월 26일 대략 한 달이 좀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판매 속도로는 뭐 1초당 한 4대 정도 볼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 판매 속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우려할 만한 정도의 뭐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 예상치라는 것들이 어떤 뭐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추정치가 측정되는 만큼 그에 대한 신뢰도는 뭐 지금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제 그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국한한다면 그 얘기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뭐 중국이라던가 뭐 기타 이제 신흥국 시장 비롯해서 하다못해 이제 미국 쪽까지도 아직은 뭐 하이엔드 시장이 뭐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성 둔화는 아직까지는 좀 기우로 판단되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하이엔드보다는 이제 로우 미드랜드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한 45% 정도를 아직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시장인데 뭐 이런 쪽에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전혀 뭐 제품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하이엔드만 지금 고집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0만 원대 주가는 좀 저평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분할 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건 역시나 수급이겠죠. 예. 지금 사실 이제 어떤 수치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없는데 수급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사실 뭐 그 판매의 이제 뭐 성장성 둔화 이게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몇 대 팔렸고 시장 뭐 예상치는 말 그대로 예상치고 추정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뭐 그거에 대한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이제 뱅가드 물량에 대해서 대략 한 1750억 정도가 지금 6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7월 3일까지 해서 이제 뱅가드 물량은 모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물량들이 오히려 뭐 6월 초에 좀 빠르게 나와서 소화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급 변화에 의해서 뭐 기관 쪽이라던가 이제 외국인 쪽에서 다시 매도해서 매수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 25만 3천 주 매수하고 기관 15,000주 매수인데 기관이 외국인들 매물을 좀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변화 체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스닥 얘기를 잠깐 해보고요. IT 부품주에 대한 투자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3% 넘게 급락하면서 530선을 위협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낙폭이 많이 줄어있지는 않은데 7일 연속 밀리는 코스닥, 연내 600 본다 그랬는데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공포 심리가 상당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수급적인 측면 시장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98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385억 순매도, 개인이 한 495억 거의 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좀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볼 때 그동안에 사실 이 정도로 코스닥이 빠지면은 개인들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투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은 이제 그동안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학습 효과가 첫 번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코스닥 그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락을 합니다. 뭐 1, 2%씩 꾸준하게 빠진 게 아니라 5포인트, 10포인트 뭐 그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급락했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 부분은 지금 물타는 걸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어차피 개인들이 주도해서 시장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는 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파생 시장을 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콜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콜을 지금 매수하고 있고 풋도 일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콜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개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기관은 거래소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 지금 당장 쉽게 시장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의 수급 개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추세선 바닥까지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종가에 아래꼬리 달면서 조금만 대략 한 540포인트 정도만 회복을 해준다고 해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 특별히 오늘 IT 부품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IT 부품주 중심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성장성 우려도 역시 하이엔드, 미들 앤 로우급으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저가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주는 또 괜찮다. 근데 하이엔드 쪽, 이 프리미엄폰 관련된 부품주라면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차별화 기준도 오늘 제시가 된 바 있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은 아마 개인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시장의 얘기인 부분이고요. 네. 그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사실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IT 부품 쪽으로 좀 치중해 왔다는 점, 예,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여전히 물려있는 그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현금을 갖고 계시는 여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졌을 때 어차피 지금 A도 10% 마이너스, B도 10% 마이너스면 종목 교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삼성 쪽으로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군인데요. 예를 들어서 KH 바텍이라든가 우전엔 한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외에 다른 고객군을 좀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AFA라고 해서 자동 초점 구동장치 업체 중에 뭐 자화전자나 하이소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화전자는 삼성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쏠려 있는 걸 봤을 때,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는 삼성 외에 LG나 소니, 그리고 뭐 화웨이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다변화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게 인터플렉스, 흑자전환이고요. 그리고 뭐 IM, 플렉스컴, ELK, 에스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서프라이즈 내지는 흑자전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이 하이엔드 제품을 그 하이엔드급에서 좀 만약에 성장세가 부진하다, 시장의 얘기처럼 부진하다라고 봤을 때 중저가폰 쪽으로 이제 보완하는 전략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중저가폰 쪽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미지스 같은 종목은 지금 삼성의 이제 중저가폰 터치칩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의 터치칩을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 중저가폰의 LCD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중저가폰 LCD폰 관련된 LCD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라이콤이라던가 LMS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언급드린 종목, 방송 중에 다 메모가 안 되셨으면은 재방송 다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으시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런 섹터로만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파트론이라던가 뭐 여러 종목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삼성 쪽으로 좀 이렇게 편향된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매출처가 다변화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요. IT 부품주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는 종목이 내 종목이냐, 혹은 관심주이냐, 그리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중저가폰 관련된 부품주이냐, 이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셋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면 손절해야 됩니까? 손절보다는 종목 교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런 종목들도 오늘 사실 다 빠졌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같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손절하고 종목 교체니까 손절이라는 얘기가 맞겠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를 판단을 해서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내지는 종목 교체가 유효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뭐 지켜보는 게 맞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지만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IT 부품주까지 대응법을 챙겨주셨습니다. 약속 지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최승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장 팁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했는데요. 미국의 고용 예상치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실업률은 7.5% 정도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비농업 부문 고용은 16만 9천 명 내지 16만 5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이게 어정쩡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상치를 확 뛰어넘는 정말 좋은 양적 완화를 끊어도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만큼 고용이 좋게 나오던가 혹은 진짜 안 좋아서 양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아주 고용이 정말 최악으로 나와지지 않는다면 어정쩡하면 시장은 또 꿈보다 해몽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방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없게 되고요. 이 같은 조정 흐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이 최악이거나 최상이거나 확실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시장이 흔들릴 거고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입니다. 코스닥 앞서서 정리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생방송 중에 종목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오늘 저희 그 다음 방송이나 혹은 내일 출발 증시와의 시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통해서 종목이 정리돼서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달 12일 서울에서 남북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당국 실무 접촉을 먼저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당국 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즉시 받아들인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불신이 극도에 이른 현 조건을 고려해 남측이 제기한 장관급 회담에 앞서 그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 접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이날부터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재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가동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측 제안에 대한 대답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평통은 지난 6일 대변인 특별 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아우르는 남북당국 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화답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기존 속보치 0.9%에서 0.1%포인트 낮춘 0.8%로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잠정치는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에서 정확도를 높인 수치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부진이 컸기 때문으로 속보치에서 마이너스 0.3%로 발표됐던 민간 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0.4%로 더 나빠졌습니다.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준입니다. 또 전기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설비 투자는 2.6%로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4.4% 역성장하며 가장 부진했으나 반면 광공업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은 전분기 0.2%에서 1.3%로 호조를 보였으며 건설업은 4%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전수조사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 성적서 12만 5천 건을 전수조사키로 했습니다. 또 부품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민간 시험 검증 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가 지난 1분기 대폭 증가해 금융위기 이전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증시 호조와 주택값 강세에 힘입어 지난 1분기 미국의 가계부가 3조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분기의 증가폭은 1999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이에 따라 미국 가계의 부는 73조 3천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1분기에 미국 가계 보유 주식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 늘었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은 7,840억 달러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의 효과 덕택에 소비가 계속 회복되면서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개선되고 내년에는 성장폭이 2.8%로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지난 1분기 연일 기준 3.4%로 2년여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저축은 줄어 지난 1분기 저축 증가율이 2.3%로 지난해의 4.1%에 비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TX그룹의 국내 3위 해운회사 STX패노션이 7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STX패노션은 회사채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의 관리하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STX패노션 매각을 추진해온 STX그룹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인수 불가 결론을 내리자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X패노션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운영자금만 2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STX그룹 계열사 가운데는 STX패노션 외에도 STX건설이 이미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1용광로가 세계 최대 규모로 재탄생해 쇳물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2월부터 108일간 개수공사를 마친 1용광로 화입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1용광로는 개수공사를 통해 6,000세제곱미터 규모로 늘어 그동안 세계 1위였던 중국 철강사 사강그룹의 1용광로를 제치고 세계 최대 용광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양 1용광로는 내용적 증대로 연간 쇳물 생산량이 328만 톤에서 548만 톤으로 늘어 세계 최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인수전에서 외국계 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7일 CNBC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외국계 은행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내 투자자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급격히 하락한 원엔 환율과 관련해서는 특정 레벨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나 필요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이 앞으로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그룹의 38만여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임직원과 국민에 대한 감사를 우선 표시한 뒤 흔들리지 않는 초일류 기업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룹이 발전하기 위한 3가지 키워드로 제품과 서비스, 사업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이어 도전과 혁신, 잘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 경영을 2번째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말했습니다. 6월 7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